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금요일 CJB 아침 뉴스입니다. 청주시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상당구의 한 교회가 방역 수칙을 어긴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청주가 불안한 상황인데 4단계로 갈 만큼 폭증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유행을 통제 중이라고 자신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목사와 가족, 신도 등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청주시 상당구의 한 소형 교회입니다. 신도들이 예배 후 식사를 하는 등 방역 수칙 위반이 확인되면서 청주시는 해당 교회에 과태료 150만 원을, 방역 수칙을 어긴 신도들에게도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도내에서 방역 수칙 위반으로 종교시설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첫 사례입니다. 여기에 이 교회에서 확진된 교인의 가족이 추가로 감염됐는데 이 가족도 상당구 소재 다른 교회의 목사인 것으로 확인돼 현재 신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청주에선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자녀를 포함한 러시아 국적 일가족 4명이 한꺼번에 감염됐습니다. 해당 초등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되며 확진자가 나오면 가족과 지인에게 번지고 이들의 직장과 학교 등으로 연쇄 감염이 이어지는 겁니다. 특히 이달 충북 확진자가 60% 넘게 청주에 집중될 정도로 청주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청주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이번 주 월, 화, 수, 사흘 연속 2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동시산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접촉자들을 찾아내는 역학조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이라도 직장 동료 간이라도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기타 방역수칙 준수가 정말 필요한 부분인 거고. 거리두기 4단계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명 안팎의 비교적 강한 유행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충북 인구의 절반이 집중된 청주의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방역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지난 5월 발생한 오창 여중생 투신 사건과 관련해 여중생 중 한 명의 유족 측이 딸의 성폭행 피해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유족이 공개한 메시지와 상담 내역 등에는 비교적 구체적인 당시 피해 상황이 묘사돼 있었는데 유족 측은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중학교 2학년 A양이 친구의 의붓아버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 1월 17일 A양이 사건 현장이었던 친구의 집 방 안에서 또 다른 친구에게 보낸 SNS 메시지입니다. A양이 보낸 메시지에는 현재 두렵다며 방 안을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내용이 쓰여졌고 또 가해자가 친구의 아버지라 고민된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메시지 속에는 또 A양이 몰래 찍은 당시 방 안의 영상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A양의 성폭행 피해 정황은 그 후 이뤄진 상담 내용에서도 일관되게 드러납니다. A양의 성폭행 피해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친구를 시작으로 여러 명을 거쳐 A양의 부모에게 알려지게 됐고 부모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양은 사건 뒤 보름여 지난 시점에 경찰의 동석하에 진행된 해바라기 센터 상담에서 B씨가 술을 먹인 사실이나 성범죄 피해를 입었던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고 그동안 수치심에 직접 입을 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범행 현장이었고 이 아동이 미소양이 성폭행을 당하고 이 당황한 순간이 다 드러나고 더군다나 범행 현장에 대한 동영상 촬영본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저는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을 정도다. 한편 A양의 유족은 가해자의 의붓딸로 A양과 함께 목숨을 끊은 친구의 유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유서의 형식이 존경하는 재판장님으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유서의 형식과 다르고 의붓아버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등 내용면에서도 유서보다는 탄원서에 가깝다는 주장입니다. 피의자 쪽에서 일방적으로 그거를 유서라고 단정 짓는 건 아닐까요? 분명히 내용이 탄원서인데 왜 그걸 유서라고 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드는지 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공소장에는 A양 친구가 7살 때 의붓아버지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사실이 적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속된 B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로 재판에서 진실이 가려질지 주목됩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지난해 비대면 수업 등으로 줄어들었던 학교 폭력이 올해는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학교 폭력이 늘어난 원인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코로나 블루의 영향이 있겠고 또 학교 폭력으로 간주하는 수위가 해가 갈수록 낮아지는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17개 교육청이 공동으로 조사한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온라인 조사에 충북은 11만여 명, 전체 학생의 88%가 참여를 했는데 1,361명, 1.2%의 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특히 초등학생의 학폭 피해가 많았습니다. 주로 언어폭력이 많았고 집단 따돌림, 신체폭력 등의 순이었는데 스토킹 피해도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 2019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던 학교폭력이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이유는 무엇일까? 교육계는 먼저 비대면 수업과 불규칙한 등교 등 코로나 블루가 한 가지 원인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도 원인입니다. 현장 지도교사들은 그동안의 언론 보도와 학교의 예방교육 등으로 학생들이 학교폭력이라고 간주하는 피해 수위가 매우 낮아졌다고 말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3학년이었는데 올해는 4학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교 폭력에 대한 어떤 민감한 반응을 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났는데 중고등학교는 변화가 없습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단순히 지난해와 비교한 수치상의 결과로만 이해할 게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 등 다양한 각도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오늘을 기준으로 180일, 딱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선거 체제를 도입하고 대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여야 도당도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번 대선이 나라의 전진과 후퇴를 가르는 중대 분수령이라며 비상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4기 정부를 구성해야 된다는 것을 사명을 가지고서요. 10개 분과로 구성된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고 대선에 바라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공약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주민들, 또 전문가들 집단들 이런 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받고.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신임 당직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거행했습니다. 앞서 2차례 걸쳐 분야별 전문성을 살린 74명의 당직 인선을 마쳤습니다. 참석자들은 대선 승리를 다짐하며 사실상 선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년에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반드시 큰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역시 민생과 관련한 정책 발굴을 제일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도당 위원장 간담회를 통해서든 정책 간담회를 통해서 도민들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이제 정책으로. 충북에서는 내년 선거에 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가 동시에 치러져 여야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180일 앞둔 오늘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 행위가 금지됩니다.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활동을 홍보할 수 없고 후보자 상징물의 제작과 판매가 금지되며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내용이 담긴 현수막, 사진, 문서, 녹음, 녹화물 등을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를 이용한 선물 제공 등 기부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입니다. 충주시는 추석을 맞아 다음 주 13일부터 19일까지 자유시장과 무학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는 2천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 해당 시장에서 수산물 17,000원 이상을 구매 시 5,000원부터 68,000원 이상 구매 시 최대 2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해줄 방침입니다.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들어온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입소 생활이 순조로운 상태입니다. 지난달 26일 입국한 370명은 2주가 지난 어제부터 자가격리가 해제돼 시설 내 이동이 가능해졌고 나머지 인원도 오늘부터 다른 층과 호실을 오갈 수 있게 됩니다.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에겐 지역 영농법인이 과일 상자를 전달하고 기독교 연합회가 성금을 기탁하는 등 후원 금품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외국인 아동 학비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외국 국적의 부모를 둔 국내 초중고생은 학비를 무상 지원받지만 유치원생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또 충북의 외국인 주민 자녀 수가 10,000명을 넘어섰고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정착한 사례도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장했습니다. 충북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동반 상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9월 첫째 주 충북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28%, 전세 가격은 0.3% 올랐습니다. 이 같은 상승률은 도단위 8개 지역 중 매매는 3번째, 전세는 2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조정 지역인 청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도 0.29%를 기록하며 3주째 완만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청주시가 2021 한국정책학회 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정책상을 수상했습니다. 청주시는 올해 전국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시행한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를 구성해 운영한 혁신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증평군이 도내 시군 중 5번째로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증평군은 향후 4년간 95억 원을 들여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 아동학대 예방 강화, 장난감 도서관 설치 등 32개 전략 과제를 추진해 나갑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